네, 안녕하세요. 금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 지난주에 예. 그 히든 카드에서 예, 그 보여준 하나 예. 에어로스페이스가 예, 일주일 만에 한 27% 급등을 했어요. 예, 맞죠. 그 제가 이제 그런 종목의 선정의 노하우 예, 있으면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냥 뭐 어떤 특별한 노하우랄까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했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죠.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렵게 뭐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에 충실한 투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죠. 뭐 반격을 하면서 좀 전쟁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뭐 모멘텀도 한번 받을 때도 됐고요. 특히 그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 금산 전문가님도 뭐 저랑 똑같이 좀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뭐 공통점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작년 1분기에 영업이익 기준 한 470억 정도 났는데요. 올해 1분기에 2,285억이 영업이익으로 났습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모멘텀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필터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실적 보고 실적이 뭐 증가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라면 일단 패스 빼고 실적 증가하고 뭐 그런 기업이면 오케이. 거기다가 모멘텀까지 있다? 좋아.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 나중에 최종적으로 종목을 선정할 때는 타이밍은 이 기술적 분석으로 잡는 거죠. 자, 주가가 너무 올라 있는 상태다라면 이건 곤란한 거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뭐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주식들은 없어요. 자,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이네요. 음성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날 보고 다음날 아침 이날 시가에 매수 말씀드렸었는데 시가가 108,700원이었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 62평선 파란 선인데 계속해서 깨지 않고 60선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계속 거기 닿으면 올라오고 닿으면 올라오고 닿으면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릴 때가 또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왜 이런 종목이 좋으냐 하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기본은 그거죠. 수익은 길게, 수익은 크게, 뭐 손실을 안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도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저라고 손실 보는 종목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다만 손실을 볼 때 작게 보고 수익을 볼 때 크게 볼 수 있으면 그게 성공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종목, 이런 타이밍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는 손절을 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62평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되니까 62평선에서 뭐 한 2, 3% 정도 더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손절한다라는 기분으로 매매를 하시면 손절 라인도 뭐 5%에서 10% 정도 사이 그 정도에서 손절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실적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테마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그냥 실적되는 종목들, 조정받는 구간에서 싸게 그리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선정을 하시면 충분히 다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기본에 충실하고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매매를 하시면 의외로 이렇게 빨리 급등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부분 좀 기억해 두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그 종목 진단을 한번 제가 이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그 궁금한 그 종목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화는 어떻게 되냐면요.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 어디다가 올려주시면 되냐면은 토마토 정큰통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종목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종목을 제가 한번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우리 산업인데요. 우리 산업을 15,6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고, 오늘 지금 보니까 현재 종가가 19,408점, 상당한 점 수익이 나 있네, 그죠? 이분께서 이제 22,000원까지 이제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스톱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22,000원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산업이라고 하는 기업, 지금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요, 금요일 날 얼마 올랐어요? 10% 올랐죠. 오늘 5% 올랐으니까 이틀 동안에 15% 올랐습니다. 이게가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자, 주봉 차트 보세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주봉상에서 120일 이평선 돌파를 했죠. 자, 월봉 볼까요? 이거 월봉 차트예요. 월봉상에서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냐면, 이거는 지금 자리에 바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22,000원까지 가져가세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 뭐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일치택금, 아진산업, SL, 뭐 서현, 화신, 뭐 세종공업, 뭐 덕양산업, 유니커, 뭐 현대공업 이런 거, 상신브레이크, 성화이텍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산업이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요,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전략인데요. 1차적으로는요, 제가 짧게 놓고 본다면 22,000원 오면은 한번 매도하셔도 되고, 또는 얼마까지? 한 25,000원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단기적으로 보시려면은 22,000원에 매도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한 7월 말까지 본다면 뭐 24,000원이나 25,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좀 여유 있게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트렉스 봐드릴까요?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2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매수하셨네요. 뭐 지금 조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손절해야 할지, 가져가야 할지, 그 부분 좀 알려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이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이때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요게 현대자동차에서 충전기 사업에 24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뭐 충전 관련해 갖고 현대차하고 업무 제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의 원동력이 됐고요. 자, 일단은 뭐 저 밑에서 보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작년에 7월 달에 뭐 한 10,000원 아래 구간까지 빠졌었네요. 이때는 실적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구간이고요. 자, 그 부분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실적 부분들 본다라면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게 뭐 한 550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작년이 워낙 좋았어요. 작년에 588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그 내년 정도에도 뭐 올해보다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뭐 크게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거 원래 정석대로라면 이 22평선 붕괴시켰을 때 이때 정리를 하는 게 그게 맞았었던 거죠. 자, 근데 일단 뭐 좀 보고 계셨던 게 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62평선도 뭐 좀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오늘 62평선을 결정적으로 하회를 했는데요. 그 아래 또 받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올해 내년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아주 크게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일단은 뭐 반등 나오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뭐 한 22,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10%만 되셨어도 제가 이 뭐 한 18,000원 근처 정도에서는 10%더 실어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20%를 실어 놓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무리입니다. 자,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22,000원 근처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바이오 플러스를 올려주신 분 있죠. 7,05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 분. 이분께서는 7,050원에 샀으니까 약 한 7월 말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저는 7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 아마 바이오 플러스의 실적이 그 2분기 실적이 한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여러분들 바이오 플러스라는 기업은 필러입니다. 필러. 이 복토스가 아니고 필러 쪽입니다. 필러 매출액이 거의가 한 8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필러 매출이 지금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 거의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의 매출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좀 더디게 움직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이오 플러스는 제가 비중이 지금 20% 가지고 계시니까 비중이 좀 적으면 내가 추가 매수를 좀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20%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 기업은 무차입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실적도 매력적으로 나올 거예요. 다만 지금 시장에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은 미용 관련되어 있는 종목, 뷰티나 미용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임플란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케어젠 같은 종목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케어젠입니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움직임 보세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 기업이 지금 군포시에 가면은 금정역에서 보면 바로 요 케어젠 요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건물이 이제 페인트칠 했더라고. 그전에 건물이 흐름했었거든. 지금은 이제 그게 금정동에 군포시 금정에 지금 A 공장, B 공장이 있는데 이제는 좀 보니까 도색을 좀 했더라고요. 이게 나와 있는 케어젠 같은 종목군들, 덴티움 같은 종목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이 종목은 전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종목은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바이오 플러스 관심 가지고 보세요.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주가가 못 움직여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7,500원. 오늘 종가가 6,600원이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7,5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좀 여유가 된다면 이 종목은 앞전 고점 8,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제가 이게 실적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보세요. 이 기업에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보세요. 이 종목이 지난해 영업이익이에요. 253억이에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지금 55억이에요. 1분기에. 그럼 이 종목은 올해도 영업이익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 영업이익 한 250억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부채가 전혀 없죠. 보세요. 부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끗하죠. 아래쪽에 보시면 현금 오름표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7,500원 좀 여유되면은 8,500원까지 가져가도 무리가 없으니까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이분께서는 20%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셀바스 AI 봐드리겠습니다. 2만 원에 5% 매수하셨네요. 자, 이 셀바스 AI는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뭐 AI 관련주 뭐 그걸로 분류되는 기업인데요. 뭐 음성 인식 분야의 좀 원천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뭐 딥러닝 뭐 이거 스스로 학습하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관련 제품군들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 자체가 작년 12월 달에 6,000원대 있던 주가가
6천 원 아래 있었죠. 뭐 5,300원대 이 정도에 있었는데 36,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거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당연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 유상증자 권리락을 냈어요. 자, 이런 쪽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도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자, 뭐,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 하면서 신주를 발행을 해서, 예, 뭐 좀 자금 확보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한번 대시세가 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정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올해 뭐 3월 달까지 대시세를 준 종목이니까요. 지금 뭐 계속 좀 오래 들고 가겠다 이 생각은 조금 무리신 것 같고요. 다만 시청자님 2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유상증자 권리는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얼마 전에 권리락을 했는데요. 자, 권리락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14,28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유상증자를 청약을 받는다라면 예, 조금 지금 손해 보는 부분들 이 부분은 만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 셀바스 AI는 권리락이 되면 일단 주식을 팔아도 나중에 저 유상증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청약하고 증자를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18,920원 오늘 종가인데 일단 내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상신주는 14,200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내일 정리하시고 이 유상신주를 받은 거 그 부분으로 손실난 부분들 이 부분을 보충을 하시면 될 테니까요. 자, AI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실적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저렇게 올라오려면 실적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늘어나 줘야 돼요. 하지만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정리하고 유상 청약 물량으로 복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예, 포스텍입니다. 퍼스텍. 예, 방산주네요, 그죠? 예, 퍼스텍 그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4,925원입니다. 오늘 매수하셨습니까? 예?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비중 50%입니다. 50%. 4,925원에 비중이 50%. 이 종목을 매수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앞으로 그 방산주가 좀 유망하다 좀 얘기를 들었고요. 네네. 예, 주변에서 또 권유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차라리 이제 방산주를 이제 매매하시더라도 오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이나 이렇게 좀 덩치가 큰 종목을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퍼스텍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우리가 지대공 유도 무기라든지 K9 자주포 또는 뭐 K10 뭐 탄약 운반탄 이런 쪽에 지금 발사 통제 장비하고 뭐 구동 장치 쪽이나 뭐 냉각 장치 이런 쪽에 지금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예. 이 기업은 성장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영업이익이요. 제가 볼까요? 영업이익이 이 기업에 30억 정도에서 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인데 사실은 이 보시면은 40억, 43억, 31억. 자, 3년 연속 한 40억에서 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고 매출액도 1,3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전쟁,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쟁 관련주 또는 뭐 방산 관련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종목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차라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대형주 쪽에서 비중을 한 20% 정도 실어서 가져가는 이거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예, 이 50%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예,
앞전 지금 보시면 큰 장대 양봉이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장대 양봉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한 5,200원 정도까지 하면 상승 여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5,200원 정도 나오면 예. 지금 비중을 50%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40% 정리하세요. 아. 예, 10%만 가져가 보는 전략. 예. 그러니까 지금 50% 가지고 계시니까 5,200원 정도 오면 40% 정리하고 예. 한 10%만 가져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방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좀 움직임이 괜찮으니까 예. 그런 측면 제가 이게 방산주가 아니면 제가 전략 매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추세가 방산주 쪽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움직이니까 5,200원 정도까지 리바운딩이 나오면요. 예. 50% 중에서 40% 매도하고 10%만 가지고 그 10%는 뭐 가져가셔도 뭐 크게 얼마까지 최단 가져가면 얼마까지도 가능하냐면요. 한 5,5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500원 전량 다 매도를 하시고 이양 매매를 하시려면은 방산주를 매매하시려면 이게 나와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은 한국 항공우주나 예. LIG 넥스원이나 LIG 넥스원 있잖아요. 네. 넥스원 또는 뭡니까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또는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도요. 최근에 하나 지주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왕이면은 좀 덩치가 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S트래픽 봐드리겠습니다. 5,67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정도 실으셨네요. 자, 이 S트래픽은 뭐 저런 거 하이패스 같은 거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시스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6월 이때 저 6월 12일 날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그 시스템을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좀 급등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뭐 실적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실적 부분들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시가총액이 지금 1,396억 정도인데요. 자, 작년에 일단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부분들이 재작년보다 많이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1분기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한 10% 정도 늘었네요.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는데 12억 정도 일단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뭐 좀 이게 많이 왔다 갔다 등락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수급 상황은 그렇게 지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기관 쪽에서 조금 매수가 이렇게 최근 연속해서 매수가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자, 외국인들 쪽에서도 뭐 작지만 조금씩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상황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다음 실적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우크라이나하고 관련되는 그런 종목으로 엮이지는 않는데요. 뭐 그런 걸로 엮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끼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뭐 어떤 뚜렷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 매도하는 가격은 이때 보시게 되면 작년 8월 달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6,330원까지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굉장히 강하게 음선을 두들겨 맞은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두고두고 좀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반등은 어느 정도 노려보시되 아주 큰 뭐 그런 반등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일단 뭐 좀 보유를 해보시고 6,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잘 보셨다가 6천 원 근처에서 잘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그 일신석재에 올려주신 분이 있죠. 이건 이제 동일 그 계열명인데 지금 2,488원에 8% 가지고 계시는 분. 오늘 종가가요. 지금 1,298원이에요. 지금 8%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올려주셨네. 어떻게 올려주시냐면은 오늘 좀 5% 올라왔으니까 오랫동안 보유를 했는데 오늘 좀 오르네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매수가 근처에서 청산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2,488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손실이 거기가 지금 반토막에 나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일신석재라고 하는 기업은 말 그대로요. 여러분들 이게 종합석재 기업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석산 개발도 하고 뭐 채석이나 석공사 이런 쪽이 아닙니까? 건축석이나 이런 것을 수출입 쪽 하는 그런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의 성장성 자체가 거의가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은 되도록이면 매매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아마추어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차라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1,000원짜리 주식 사서 2,000원 가면 100% 수익이고 2,000원짜리 주식 사서 4,000원 가면 100% 수익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가 200만 원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차라리 1,000원짜리 2,000원 가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더 빠릅니다.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가는 데 빨라요.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가기 더 빠르다니까요. 1,000원짜리가 2,000원 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니까 그게요. 그게 아마추어식 발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께서는 지금 오랫동안 좀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일봉이 이게 주봉이잖아요. 그럼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기다려 주셔야죠. 지금은 비중을 8%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지금 자리는 주가는 다 내려온 자리예요. 지금 자리는 자산 가치로 놓고 보면 보세요. 자산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고 지난해 보면은 지난해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39억이 나왔잖아요. 그죠? 10배면은 390억이고 지금 자리는 주가가 이거는 거의가 이 주가는요 거의가 지금 저점 부근에 와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1,6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가 1,600원이에요. 이 자리가. 여기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이 주봉이고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이게 연봉 차트고. 이 종목은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1,600원대까지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왕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600원 정도 오면 이게 결정을 하세요.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1,600원에서는 결정을 하시라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그게 무리가 없으니까 이 종목은 성장성 자체가 전혀 없는 기업이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1,600원 오면은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죠? 하나솔루션요. 아, 하나솔루션이요. 예, 예.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54,000원이에요. 54,000원이요. 비중은요? 예, 예. 20%요. 20% 정도 매수하셨고요. 예, 자, 예. 이거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한 달,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한두 달 정도 되셨으면 예, 예, 기업 예. 분할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신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뭐 저 3월 달에 기업 분할을 했으니까 요 세 개 부분으로 기업 분할을 한 내용은 아실 거고요. 예, 자, 일단 이 하나솔루션이 뭐 기업 분할은 했다고 하더라도 예. 가장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태양광 쪽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이면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자, 예, 지금 이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되게 좀 그 기대보다는 많이 못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죠. 예, 미국 쪽에서도 지금 네. IRA 법안 뭐 이런 걸로 2차 전지 섹터들 이런 쪽만 잔뜩 이렇게 좀 네. 부각이 됐는데요.
자, 오늘 뭐 저런 것들 뭐 해양 풍력 같은 거, 해상 풍력 예.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움직이고 태양광 쪽들도 좀 심심찮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부분들도 나쁘지도 않아요. 일단 지금 이 시가총액이 지금 뭐 한 8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뭐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좀 증가가 됐고요. 연간 실적도 마찬가지 뭐 조 단위는 영업이익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요게 좀 움직일 때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렇죠. 이 하나솔루션이 되게 좀 무거워요. 되게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죠. 웬만해서는 잘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 보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탄력 있고 좀 더 보장된 미래가 있는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오늘 좀 이렇게 좋았던 제 최애 종목 중에 하나인 CS 윈드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성장이 지금 완전히 담보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니까요. 일단 뭐 한 5만 5천 원 정도 근처 그 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5만 5천 원 근처까지 가면 그때 정리하시고 뭐 그때 상황 봐서 다른 여타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좀 많이 오르면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면 될 거고 마침 타이밍이 딱 맞아서 다른 쪽들도 풍력 쪽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뭐 CS 윈드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5만 5천 원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이고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그 물타기 더 하면 안 돼요. 지금 비중이 조금 좀 되시죠? 지금 2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추가 매수는 무리입니다. 10%만 보유를 하셨어도 제가 뭐 한 10% 정도 뭐 추가 매수 4만 5천 원 근처 정도 이쯤에서 추가 매수 권유해 드리겠는데 20%를 채우셨으면 지금 추가 매수는 무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저는 그냥 물타기 하려는데 그 물타기 안 하면 되겠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물타기 하지 예. 마시고 그냥 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유튜브로 올려주신 분인데 이분께서는 보니까 SK D&D라는 종목을 신규 진입해서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네요. SK D&D를 매수를 해서 아직은 매수한 상태는 아니고 이제 매수해서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노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부동산 개발하고 그다음은 뭐 신재생 에너지 개발 쪽이잖아요. 우리가 종합 부동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SK 계열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종목 가지고 중장기로 가져가는 섹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은요, 말 그대로 기업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많잖아요. 지금 성장성이 나오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SK D&D 가지고 이거 중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중장기 종목으로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SK D&D는 왜 제가 이 종목은 무리라고 보냐면 말 그대로 이게 기업은 부동산 개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경기를 워낙 많이 타기 때문에 이거 주가가 상승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HPSP, 그다음은 이수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군도 있잖아요. 또는 차라리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섹터 많잖아요. 진성TC, 대창산도 이런 종목군들, HD, 뭐 두산 인프라코아 이런 현대 인프라코아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현대 에버답 이런 종목 많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많아요. 엔터에도 많고요. 종목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런 종목 가지고 중기 투자한다는 것은 한번 재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중기 투자 종목은 아니고, 혹시나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 정도까지는 한번 가능해 보이냐면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26,000원까지는 한번, 여기까지는 오면 한번 매도를 하시고, 신규 매수는요 아닙니다. 신규 매수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차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23만 925원, 뭐 끝에가 5원인 거 보면 또 이렇게 물타기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25%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추매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신다고 얼마에 하면 좋겠는지 그 부분 얘기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시청자님 지금 보유 비중이 벌써 현대차는 2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 계좌에 포트에 웬만하면 한 종목을 30% 이상 담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그 한 종목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인데 뭐 여기서 5% 더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매수 단가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비중은 지나 버린 겁니다. 다만 이 현대차의 경우는 뭐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요게 비중만 좀 작으면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자, 잠깐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3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년 동기가 1조 9천억 정도예요. 자, 실적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이제 좀 있으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7월 달입니다. 7월 달 초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그때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관심사는 당연히 이 실적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자, 현대차 실적 2분기에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비중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시다라면 제가 추가 매수 의견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상태는 25%씩이나 일단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무리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거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한 4만 원대 정도? 그 정도가 일단 조금 좀 중기적으로는 고점 근처인 것 같은데, 자, 이때가 2021년도 고점 찍었던 자리, 연초에 말고요. 두 번째, 연초에 있었던 주가 돌파 못하고 밀린 자리, 그 자리가 한 23만 원 이상대, 24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무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기다리시면 시간을 투자하신다라면 2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치로 24만 원 정도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24만 원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리노공업, 예. 리노공업이네요. 예.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14만 720원, 예. 14만 720원이면, 750원이면 조금 지금 손실 보고 계시네, 그죠? 예.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20%입니다. 20%. 이제 이 종목은 산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 몇 번 사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네네. 회사가 좋은 거로 제가 알고, 금성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40 종목에, 추천 종목에도 돌아왔고 이래가지고, 네네. 그래, 매도를, 못하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올라가다 빠져보고 이래. 네, 그 전에 이제 이 종목 가지고 이제 재미를 많이 좀 보셨네, 그죠? 예. 네. 딱, 목소리 들어보니까, 부산이네요. 맞습니다. 딱 보니까, 이 기업이 또 부산에 강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대략 그 강서구 그 미염 단지가 어딘지 대략 아시죠? 압니다. 아, 그죠? 제가 이 종목에 한번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잘 듣고 제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리노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여러분들 2001년도에 상장이 됐어요. 2001년도에 상장이 됐으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얼마입니까? 22년 동안에 이 기업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시가 중에 이게 2조짜리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단 한 번의 역성장이 있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20년 동안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이후에 2008년도에 역성장하고 약 21년 동안 성장한 기업, 이 기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21년 동안 성장한 기업, 이 기업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최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이.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이게 큰 바운더리가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소켓이라서 우리가 IC 테스터 소켓하고 그다음에 리노핀이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에서 필요한 그런 부품 장비 업체라고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은 왜 주가가 이렇게 지금 많이 빠졌는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좀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좀 떨어졌는데 이 종목을 공매도가 많이 물량이 나온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날 한번 급락한 날이 있죠. 이날 있죠. 이날이 11% 정도 급락이 나왔잖아요. 11% 급락이 나오고 바로 돌려세죠. 이날 보세요. 3% 상승. 이날 4% 상승. 이날 6%. 바로 돌려서 이게 바로 쇼커브링이 들어온 거죠. 그죠? 공매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쇼커브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좀 실적이 좀 다운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더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년을 성장한 기업은요 주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4만 1,750원이니까 이거는요 단기적으로 보면 15만 원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15만 원을 1차적인 매도 목표가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조금 만약에 여유가 되면 좀 여유가 되면은 16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16만 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싸게 잡는 방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기를 보시면 15만 원에 매도하시면 되고요.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16만 원 정도 오면 매도했다가 다시 얼마? 다시 한 13만 원대 매수가 좀 가능해 보이니까 왜 13만 매수가 가능해 보이냐? 반도체는요. 2분기가 실적이 가장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1차적으로 15만 원 매도, 2차적으로 16만 원 매도해서 다시 13만 원대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예. 뭐 다른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경상도 말로 빠삭하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 한 50일 전에 네. 뭡니까 상속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이제 이 기업은 이제 보통 인터넷상에서 이제 상속을 하니까 정여세 때문에 뭐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결국은 기업은 실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14만 1,75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 오면 한 팔아주세요. 수익 나면 팔고 다시 한번 싸게 잡는 방법을 한번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동진 세미캠 봐드리겠습니다. 자, 38,000원에 매수하셨네요. 예, 비중은 10%입니다. 좀 걱정되시나 봐요. 괜찮은 거죠?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이 동진 세미캠은 예전에 일본에서 수출 통제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강강액이라고 얘기하는 포토레지스트 그것도 수출 금지 품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수출 금지를 하면서 이 동진 세미캠이 그 강강액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뭐 그렇게 어렵다는 거를 한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여기 종목 뉴스 같은 데는 안 뜨는데요. 그런 소식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저 개발한 강강액은 뭐 지금 현재 미세공정 뭐 여기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차세대는 2나노 미세공정이 2나노로 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쓰는 강강액은 또 성능이 좀 더 좋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동진 세미캠이 요걸 차세대 포토레지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동진 세미캠이 차세대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개발을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뭐 지금은 뉴스 같은데 이렇게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던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먹거리까지 좀 지금 점점 이렇게 개발을 잘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반도체 업황 여러분들 이 AI 쪽, 뭐 이런 쪽이 우리 미세공정 쪽 이렇게 들어가면요. D램을 미세공정으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AI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세공정으로 만들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하면 딱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죠. AI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로만 AI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쪽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어렵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렇게 실적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현재 동진 세미캠의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뭐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에 2,100억 정도인데 올해 1,900억 좀 넘게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일단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좋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자,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나아진다라면 실적 부분이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태고 하반기에 업황 개선, 그리고 차세대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들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그다음은 기술적인 부분들 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고점 부분에서 조금 2번 정도, 3번 정도 좀 여기 살짝 돌파했다가 밀린 모습이죠. 자, 근데 보시면 이 22평선,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22평선, 이거를 잘 안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양선을 좀 이렇게 뽑아내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가는 지금 뭐 실적 부분이나 뭐 요런 모멘텀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향해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일단 뭐 1차로 보이는 목표가를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 5월 달에 좀 고점 찍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 재작년 12월 달에 고점 찍었던 자리하고 조금 같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자리가 있는 주가예요. 자, 그 주가가 한 45,000원 정도, 뭐 그 정도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내년 후년까지 보면 이거 돌파하리라고 보지만요. 일단 1차 목표가는 뭐 한 45,000원 정도로 산정을 하시면,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나노 신소재 올려주신 분 있죠? 나노 신소재 15만 2천원에 15만 2,600원에 10%.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게 나와 있는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이 우리가 2차 전지 증거에 적용되는 CNT 도전제잖아요, 이 기업이.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CMP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인데, 사실은 그 이 기업의 주가가요, 너무나 주가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지금 168억이에요. 지금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1조 4천억이에요. 이 기업은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입니다. 1,000만 주. 외국인들의 지분이 3%밖에 안 돼요. 적어도 기업의 1조 4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고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외국인들의 지분이 적어도 있잖아요. 아무리 못 나와도 5% 이상 나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매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가 개인들이 주식을 다 가지, 개인들이. 그러니까 상장의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기업이 지금 보시면은 이 기업의 지금 주가가 올해도 실적도 이거 올해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넘어가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PR로 놓고 보면 거의 100배 수준, 100배 수준. 이건 주가가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요,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판단했을 때, 이분께서 15만 2,600원에 샀으니까,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은 그 1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만원 정도 되면 이 종목 매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도 못하고 만약에 이 종목의 주가가 아래쪽에 12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요. 12만 7,100원. 좀 메모 좀 해두세요. 나노신 소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손절이 벗어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은 12만 7천 원이기 때문에 12만 7천 원은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하시면 되겠고, 이쪽으로는 15만 원 정도. 위로 올라가도 매도, 아래로 빠져도 매도. 이쪽으로는 15만 원 매도하시고 아래쪽으로는 12만 7천 원 정도 내려오면 이게 저는 손절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제가 매물대를 보세요. 이게 매물대예요. 이걸 확장시키게 되면 이 종목 주가가 이거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노신 소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15만 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 손절 라인 12만 7천 원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에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제 물 한 모금 먹어야 되죠, 그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